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아도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별다른 행동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대체 그 사람은 나와 무엇이 달라서일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센스 있게 말하고 더 유쾌한 모습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도 중심은 늘 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도대체 뭘 잘해서 그런 걸까 생각해보지만 막상 곁에서 지켜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별것 없어 보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고 굳이 잘 보이려 하지도 않는데 그 태도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듯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중심을 잡고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인간관계에서 한 수 위로 갑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확실한 지혜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을 넘는 순간 분명히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디서나 갑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투와 행동이 부드럽고 온화해 보여도 왠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인간관계에서 스스로 정하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말입니다. 반면 보통의 사람들은 관계에서의 불편함이 있을 때 이를 감수하면서 애써 참아버립니다. 이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와 갈등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애써 참으며 쌓아 올린 관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쉬운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죠.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상대가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미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상대가 선을 넘는 순간에는 반드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대응은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불평을 터뜨리는 등의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조용하면서도 담담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말은 조금 불편하군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짧지만 분명한 한마디는 상대에게 확실한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구나. 인간관계에서 갑이 된다는 건 세고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말투와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한 수 위로 우위의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수 위로 갑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기에 상대와 기싸움 없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말하는 방식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갑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투 하나로도 중심을 잡습니다. 똑같이 불편한 상황에 놓여도 말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는 침착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담하게 표현하는 이들의 말투에 듣는 사람은 압도당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거나 화가 나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도 빨라지면서 표정마저 일그러진 채 뱉어내는 말들은 오히려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상대는 말보다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되고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인상만 기억하게 됩니다. 반면 관계에서 갑인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표정과 말투에 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들의 말은 차분하며 논리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라는 말을 할 때도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조용한 어조로 단단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침착하고 단단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더 큰 인상을 남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렇듯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해도 주변이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대접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 차이는 바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말하는 습관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 습관이 그 사람을 어디서나 갑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갑이 되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과도하게 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과시하지도 않죠. 이들은 조용히 행동하고 그 행동이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들은 일관성 있는 태도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에 기준을 둡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은 신중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라는 말로 진정한 사람됨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조심스럽되 행동은 빠르고 정확해야 비로소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한 수 위로 갑인 사람들은 이 말을 철저히 실천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되고 비록 말은 없었어도 행동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진심을 알고 존경하게 됩니다. 언제든 도와줄게 라며 말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에 비해 조용히 다가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깊이 있고 진정한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사람은 말이 행동의 무게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말 대신 침묵을 전략처럼 사용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재감이 드러나고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상황을 읽고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한 수 위로 갑인 사람은 기회를 만들 줄 압니다. 이들은 괜히 나서지 않고 아무 때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순간엔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말 한마디, 도움 한 번, 존재를 드러내는 그 타이밍이 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아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감이 아니라 평소의 관찰력과 절제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무리해서 끼어들지 않고 흐름을 기다릴 줄 알기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인상 깊은 존재로 남게 됩니다. 주변을 압도하거나 앞서 나가려 하지 않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던지는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그 한 번의 등장이 관계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을 적게 해도 영향력이 크고 자리를 오래 차지하지 않아도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밍의 힘을 아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관계의 흐름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비결은 불편한 부탁은 단호히 거절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디서나 갑인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게 되었을 때 미안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움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이 말은 철학자 몽테뉴의 말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뭐든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한 수 위로 갑인 사람들은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편한 부탁의 상황에서 담담히 이 부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함으로써 자신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다소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긴 시선으로 보면 오히려 자신과 관계를 함께 지켜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건 거절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지켜내는 건 역시 관계에서 꼭 필요한 성숙의 기술입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하기엔 조금 무거운 일 같습니다. 이런 말처럼 거절의 말은 정중하면서도 침착하고 무엇보다 단호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 역시 비록 거절을 당했지만 불쾌함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관계 속 존중의 분위기 또한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6번째 비결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갑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압니다. 건강관리든 감정관리든 자기만의 시간을 지켜내는 데에 능숙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정민이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자신의 일정이나 원칙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킵니다. 친구들이 갑작스레 만나자고 연락해도 자신이 정해둔 운동 시간이나 독서 시간과 겹칠 때에는 미안해,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당당히 말하죠. 그런 태도가 처음엔 조금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정민이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매사에 분명하며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흐트러진 사람은 결국 타인의 삶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마련이죠. 관계에서 한 수 위에 서는 사람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먼저 자기 삶의 리듬을 지키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언제나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7번째 비결은 감정을 잘 표현하되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갑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감정이 상황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표현할 줄 알면서도 끌려가지는 않는 것. 그건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단단한 자기 조절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지인 민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쾌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얼굴을 붉히며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그건 조금 불편하네요 라고 당당히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대화를 침착하게 이어가는 태도. 그런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고 결국 대화의 흐름도 민수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반면 감정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해 억지로 참기만 했던 사람은 결국 한순간 터져버리고 관계까지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말 한마디가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 수 있죠.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관계의 흐름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비결은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대개 타인의 말이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괜히 혼자 자책하고, 즐거운 자리에서도 돌아오는 길엔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를 끝없이 고민하곤 하죠.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해버리게 됩니다. 반면 관계에서 갑이 되는 사람은 감정의 중심을 자신에게 둡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는 지켜야 할 기준과 선 안에서만 건강하게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관계가 자신의 기분이나 자존감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자신을 하루 종일 불편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외면이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관계에 대한 감정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신호입니다.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나 기분에 맞춰 자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오해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반응이 자신의 자존감을 결정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독립하고 관계에서 우위를 만드는 힘입니다. 관계에서 갑이 된다는 건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담담히 관계를 이어나갈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 비결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늘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하고, 무능해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에게 관계의 주도권을 넘기는 결과를 만듭니다. 관계에서 한 수 위로 갑인 사람은 애쓰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에게 굳이 해명하려 들지도 않죠.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당당한 사람은 말 대신 태도와 행동의 결과로 보여주며 조용히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은 괜히 허세 부리지 않아, 뭔가 단단한 게 있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심한 듯 당당한 태도가 관계 속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기준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면 관계에서도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한 수 위로 갑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를 입증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에 오히려 그 존재감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갑이 된다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대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늘 관계의 중심에서 우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어디서나 한 수 위로 갑이 되는 사람들의 숨은 비결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힌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